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할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0학번 김사영입니다. 우선 발표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에 관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백화라는 시를 이제 노래로 만든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집은 배들보도 기둥도 문쌀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탱탱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강도같이 단샘이 솟는 나무물도 자작나무다. 산 넘어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네, 잘 들으셨나요? 바로 여기 노래 가사에 담긴 자작나무가 바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인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페이지로는 31에서 34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작나무의 이름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작나무의 특징, 세 번째로는 자작나무의 설화, 네 번째로는 자작나무의 쓰임, 어느 곳에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작나무를 왜 주제로 선정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재를 읽던 중에 실제로 이제 가보았던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추억이 한번 떠올랐었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게 되면서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과 산책을 하던 중에 이제 실제 자작나무 길을 보게 되면서 아, 이번 주제는 자작나무로 택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작나무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작나무의 학명은 바로 이 베툴러 프레터필러라고 합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이 베툴러라는 것은요, 자작나무의 라틴 이름으로 글을 쓰는 나무 껍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유럽 어족의 한 어파인 이 켈트어의 베투라는 나무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명인 프레터필러는 필론의 합성어로 넓은 잎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론이 이제 그 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다음에는 자작나무의 잎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자작나무는 참나무목 자작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낙엽 화력 교목이라서 이제 겨울에 잎이 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잎의 모양을 보면 잎이 이제 어긋난 세모에 가까운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기 쉬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시나무 잎과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수피인데요. 자작나무가 유명한 건 단언컨대 바로 이 수피에 윤이 날 정도로 이 하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과 관련하여 이 결혼식 화촉이 이 자작나무의 껍질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자작나무는 이 건축 재료로도 매우 인기가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작나무의 전체적인 수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작나무의 키는 보통 20m까지 자라면서 굉장히 얇고 길게 뻗은 쭉쭉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식지는 추운 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한대 기후종이고요. 이제 꽃은 4, 5월에 피게 되고 이제 9, 10월에는 이제 원기둥에 갈색깔을 띠고 있는 모양인 열매도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 교수님께서 말한 인제의 유명한 자작나무 숲에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봄, 여름, 가을도 자작나무가 모두 예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 특히 눈이 온 겨울날에는 진짜 내가 만화나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세트장에 들어온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게 된다면 이제 눈이 내린 겨울 내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작나무의 설화인데요. 이 칭기스칸과 왕위계승의 불만인 한 왕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칭기스칸이 유럽을 침략하며 공을 세우는 시절에 이 왕위계승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왕자가 이런 군대의 우수함을 막 과대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유럽 군대는 이제 발도 못 디디고 아주 주랭랑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럽 군대는 우리가 농락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자 이 왕자를 막 찾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왕자는 결국 숨다 자신의 흰 명주실로 몸을 묶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자작나무다 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작나무의 쓰임인데요. 자작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결이 곱고 해서 이 가구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하얀 숲빛 때문에 조경 설계 혹은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아는 분께서도 건축 설계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작나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예쁘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인데요. 자작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결이 고운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벌레를 먹지 않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림이나 글을 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두가 그려진 체합판입니다. 그래서 이 체합판은 자작나무 껍질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겹쳐서 가장자리에 가죽을 딱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이 체합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팔만대장경인데요. 이 팔만대장경이 일부 재료 중에 하나가 자작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자작나무는 이 큐틴이라는 방부제를 많이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잘 피지 않는 게 바로 이 큐틴이라는 방부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마 이 팔만대장경이 유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식품으로 이제 껌인데요. 이 자일리톨 껌 다들 잘 아시죠? 이 북부 지방 깊은 숲속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를 이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가 이제 다당체라는 이 자일리라는 다당체를 자일로스로 바꿔가지고 또 다른 여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자일리톨 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화장품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스킨케어 제품을 이 자작나무 수액으로 하게 되면은 이 각질세포라고 불리는 이 피부 세포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피부도 굉장히 건강하고 탱탱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좋은 나무인 것 같죠? 이렇게 자작나무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점들을 새롭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주는 나무를 저희는 잘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그들에게 맞는 공간을 찾아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